네, 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소 시간입니다. 패널 4분 모셨습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강전애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보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거센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야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검찰이 아직도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국민의 명령인 검찰개혁에 저항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감찰뿐만 아니라 징계 조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검사가 나와 있고 검찰총장이 나와 있는데 법률을 고쳐서 검찰청을 해체하는 것은 위헌적인 겁니다. 자기들이 범죄를 저질러 놓으니까 범죄자 편한 세상 만들려고 검찰청 해체하는데 여러분 이거 함께 막아야 합니다. 자, 정보조직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야당 목소리까지 같이 들어봤는데 역대 법무장관과 검찰총장들까지 입장문을 내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명백한 위헌이라면서 이게 입법권 남용이자 정략적 폭거라고 아주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법안 공포 시에 헌법 소원을 제기하겠다라는 입장까지 밝힌 건데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말 헌재로 가는 거예요? 일단 어떤 형태로든 헌재로 갈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 동우에 역대 검찰총장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할 권한이 있느냐? 뭐 이 부분은 이제 요건상 다툼이 여전히 있지만 어쨌든 어떤 형태로든 뭐 국민이 제기하든 아니면 검사들이 제기하든 헌법적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크고 그렇다면 위헌의 가능성도 상당히 커요. 이제 위헌 여부를 떠나서 이건 뭐 자명하다고 좀 판단하는데 굳이 그러면 이렇게 왜 몰아붙이느냐? 검사가 역할하는 기관들은 꽤 있습니다. 지금 특검도 있고요, 특별검사도 있고, 상설특검도 있어요. 그 특별검사는 정적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야당을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대로 두고 오히려 본인들을 수사했던 경험이 있는 검찰을 안락사시키는 법이거든요. 자, 이거는 저는 혁명적 입법이라고 보는데 사실 이렇게 가는 것은 국회 권력의 남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회 권력에 대해서 통제 수단을 마련할 하나의 계기로 삼아야 되는 것이지. 아니 검찰청 같은 경우에 있는 자들을 수사하거든요. 반부패 수사가 주된 수사 영역입니다. 그럼 반부패 수사 관련돼서 국민적 관련성이 누가 있습니까? 나머지 보안 수사 내지 통제 이런 부분은 왜 없애는 거죠? 저는 기본적으로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혁명적 입법이다, 위헌 소지 명확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식으로든 헌재로 가게 된다면 인용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낮다고 봅니다. 일단 검찰 동의에는 당사자 적격이 없고요. 그러니까 헌법 소원의 요건은 직접성, 뭐 기본권 침해와 관련된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전직 검사였다는 것만으로 침해되는 기본권이 뭔지도 확인할 수가 없고 직접적으로 본인들이 지금 현재에서 침해되는 기본권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 적격이 없는 데다가 내용으로 봐도 이제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게 헌법 12조, 16조. 그러니까 영장 청구권, 압수수색 영장 청구권과 관련된 검사가 헌법에 명시돼 있다는 걸 근거로 하고 있는데요. 이건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적법 절차 원칙을 정한 것이지 검사의 직무를 또 기능을 헌법상 규정해 놓은 조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89조도 국무회의 심의권과 관련해서 대통령의 권한 행사의 어떤 제한, 이걸 헌법적으로 명시해 놓은 거고 거기에 검찰총장이 중요 인사로서 열거돼 있는 것뿐이지 검찰청을 헌법상 기구로 화해서 규정해 놓은 게 아닙니다. 헌법상 기구라는 거는 법원, 국회, 정부, 또 선관위, 감사원과 같이 헌법의 그 설치와 기능이 명시적으로 정해진 기관들을 얘기하는 거지 다른 조항에 검사나 검찰총장이 명시하고 있다고 해서 헌법상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폐는 법률로 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번 이 정부조직법 이후에 중수청 설치법, 공소청 설치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 주장 자체에 근거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기본권이 아직 침해되지도 않았고 발생하지도 않았고 헌법에 위배가 되는지는 정말 뭐 좀 더 들여다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건데 다만 이런 위헌 소지가 크다라는 목소리가 뭐 검찰총장, 역대 법무장관뿐만이 아니라 일선 검사들에게서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민주당에서는 이런 검찰 개혁에 저항하는 검사들 징계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나왔어요. 검사도 공무원입니다. 그러니까 국회 입법 행위에 대해서 의견은 가질 수 있고 제시할 수는 있습니다만 조직적으로 저항하는 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고요. 나아가서 지금 특검에서의 복귀를 원한다는 등의 여론을
조성하고 예. 사실상 직무를 해태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명백한 직무유기죠. 이건 징계 사유가 해당되면 명백합니다. 다른 방식으로 본인의 어떤 입장을 개진할 수는 있죠. 그러니까 검찰직을 사직한다거나 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 영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만 검찰직을 유지하면서 조직적 저항을 하는 것은 명백히 법률에 위반되기 때문에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야권과 법 쪽에 검찰 반발이 큰 상황이지만 검찰의 직접 수사권 전면 폐지가 됐고요. 다만 남아있는 건 보안 수사권 문제인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더 논의가 돼야 된다고 보세요? 일단은 검찰이 폐지되는 것까지는 1년 정도의 유예 기간을 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면 1년 동안에 이 검찰의 보안 수사권이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조차도 검찰의 보안 수사권은 남겨놔야 한다라는 의견을 예. 피력하기도 했었는데요. 근데 이제 민주당 쪽 입장에서는 검찰의 모든 수사권은 박탈해야 된다라는 원칙적인 입장들을 계속 고수를 하고 있지만 보안 수사 요청권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다른 형태의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보안 수사 요청권이라는 것은 경찰에게 어떠한 수사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을 어떤 강제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경찰에서 고의적으로 수사를 미진하게 했을 때 이러한 부분을 누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인가? 지금까지 민주당에서는 검찰이 제어받지 않는 권력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보안 수사권이 없어진다면 경찰이 똑같은 권력을 갖게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과정은 아마 공론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인데 민주당 입장에서도 조금 더 열린 자세로 임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보안 수사권 문제의 핵심은 결국 경찰이 수사를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지점이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그런 부분들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에서도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검찰개혁을 바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1년의 유예 기간을 두지 않았습니까? 국무총리 산하에 검찰개혁 TF를 둬서 아마도 이 보안 수사에 대한 내용들을 아마 담아낼 겁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사실 진보 진영에 있는 법조인들도 상당히 문제를 지적했기 때문에 이것들을 보완해 나갈 것이고요. 아마도 이런 것 때문에 이 보안 수사권이 없게 되면은 일반 국민들이 피해를 볼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재명 대통령도 검찰개혁과 관련돼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된다는 얘기를 수차례 언급을 하셨던 거기 때문에 저는 국무총리 산하 TF에서 충분히 그런 것들을 보완하고 국민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방안들을 만들어낼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보조직법 개편안에 따라서 방송통신위원회도 17년 만에 폐지됐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민주당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법안은 저는 치즈 법령 또 표적 법령이라고 정의합니다. 왜 치즈 법령입니까? 너무나 구멍, 허점이 많습니다. 소위 민주당의 강성 지지자들인 개딸들에게 추석 귀성 선물을 하려고 충분한 협의 없이 이 법을 통과시킨 거 아닙니까? 그건과 망언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얄팍한 꼼수는 중단해 주길 바랍니다. 역시 빵과 치즈를 좋아하는 방송통신위원장답습니다. 와인도 드시면 좋겠습니다. 이 정보조직법 개정안 구멍이 숭숭 뚫린 치즈 법안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이 역시 빵과 치즈를 좋아하는 방통위원장답다. 와인까지 드셔라. 이게 진짜 먹는 치즈 얘기를 한 게 아닌데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비판을 귀등으로도 안 듣겠다라는 얘기인 건지 어떻게 들으셨어요? 눈물겹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이진숙 위원장, 그러니까 국내심이 아니면 전 정권에서 임명한 위원장이겠죠. 예. 이진숙 위원장을 저렇게 쫓아내려고 하는 그 모든 노력의 결실을 맺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비판점은 그겁니다. 이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인가 하여튼 이 위원회가 새로 생겼는데 예. 이 위원회가 생기면서 규율할 수 있는 대상도 구멍이 뚫려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정치적 중립성 확보도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인들이 이제 방송통신 이 분야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모든 걸 설계했는데 실제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방식의 위원장을 내쫓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제도적 틀에서 내쫓아야 되는 것인데 탄핵을 하든지요. 그 탄핵이 기각됐죠. 아니면 정말 용기 있으면 대통령께서 직권 면직을 하면 돼요. 그 정도 도저히 방송통신위원회에 앉힐 뿐이 아니다 그러면 그럼 직권 면직하면 되는 것이지 법을 만들어서 쫓아낸다. 이거는 쫓아낼 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국회가 남용을 했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두고두고 아마 큰 흠으로 돌아올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진숙 위원장이 내일 국무회의에서 법안이 의결이 되면은 헌법소원에 나서겠다고 했거든요. 지금 뭐 검찰청 폐지에 이어서 방통위 폐지를 두고도 이러고 있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든 헌재로 갈 것 같은 분위기예요. 그렇죠. 뭐 일단 위원회 이름은 바꾼다라고 합니다만 간판가리에 불과하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미디어라는 글자를 더 넣으면서 실질적으로 기능은 유료 방송 정도만 가져온 것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왜 이진수 위원장이 이것을 진행하지 못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지금 민주당도 내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뭐 김현 의원 이야기도 봤습니다만 박지원 의원이라든지 많은 분들께서 이 법안이 통과된 이후에 이진수 위원장에 대해서 나무라는 듯한 메시지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이진수 위원장 입장에서는 하나씩 증거로 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을 축출하기 위한 법안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생각을 해보면 방송 장악을 지금 민주당과 여당 정부에서 진행을 하기 위해 방송법이라는 게 이미 통과가 됐습니다. KBS, 뭐 연합뉴스, YTN 여기에 있어서도 사장과 임원진들이 교체가 되어야 되는데 KBS 박장범 사장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에 헌법소원을 낸 바가 있거든요. 이렇게 계속적으로 민주당에서 강행 처리하고 있는 법안들이 이런 형태로 헌법재판소로 가고 있다는 거, 정치의 사법화가 계속되고 있는데 여당으로서 적절한 짓은 아닌 것 같다. 오히려 국민들의 공론화를 먼저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조규현 변호사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진숙 위원장의 법적 대응을 예고를 했는데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뭐 헌법소원 제기할 수 있는데요. 인용되기 어렵습니다. 지금 헌법소원 위헌 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이 헌법상 공무원의 신분 보장 그리고 이 법을 통한 면직이 위헌 위법이라고 주장할 것 같은데요. 정무직 공무원은 헌법상 신분 보장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법률의 폐지에 의해서 직이 사직되는 경우에는 그건 뭐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헌법상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할 만한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대응하는 것은 자유의사지만 헌법재판소가 인용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성추훈 부의장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방통위 이전에 방송이었거든요. 방송위가 2007년에 이 법이 개정돼서 2008년에 이명박 정부 들어서자마자 법을 개정을 통해서 바뀌었습니다. 방송위원장 조창현 위원장 노무현 대통령이 임명했던 분이거든요. 임기가 1년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방통위법으로 바뀌면서 자동 면직됐습니다. 아무 문제 없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정부가 바뀌었을 때 정부조직법 개편을 통해서 방송 관련 조직을 바꾸고 이런 시스템을 바꾸는 것 자체가 그로 인해서 자동 면직된다고 해서 이것을 헌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제기하는 것 자체가 좀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예측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네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